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 수업 자세와 태도가 안 좋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수업 태도와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댁의 자녀는 학교에서 수업 태도, 자세가 어떨까요? 설마 학부모 공개 수업 때의 바른 모습을 보고 평소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사실 제가 이 주제의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담임 선생님은 교실 뒤편에서 참관을 합니다. 원어민 선생님이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수업 진행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모둠 활동을 돕는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업 활동은 원어민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 담임 교사는 교실 뒤에서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며 잘 참여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평소 제가 교탁 앞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와 교실 뒤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볼 때는 또 다릅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이 수업 자세와 태도가 너무 엉망입니다. 의자에 엉덩이를 바짝 붙이고 제대로 앉아있는 아이들은 극소수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자세도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앉아있는 자세가 불량합니다. 엉덩이를 의자 끝에 살짝 걸쳐 앉고 허리로 기대어 있는 아이, 다리를 떠는 아이, 다리를 꼬고 있는 아이, 한쪽 방향으로 엎드려 있는 아이, 턱을 괴고 있는 아이 등등. 그리고 몸을 앞뒤로 또는 좌우로 흔드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체 활동이 제한받으며 온라인 수업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영상 강의를 보느라 모니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도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거북목, 척추 측만증 등 체형 불균형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잘못된 자세로 인하여 당장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등, 목, 허리 등 척추 부위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잘못된 자세가 습관으로 굳어졌고 그것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소년기 척추의 모양이 휘는 척추 측만증이 잘 발생합니다. 척추 측만증은 제때 적절하게 치료받지 않으면 더 심해져서 성장은 물론 성인이 된 후 내부 장기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척추 측만증은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에게 흔하게 나타나며 간혹 창피하다는 이유로 측만증을 숨기거나 대수롭지 않다고 여길 경우 척추 측만 변형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척추 측만증 환자 87,000명 중 10대와 20대 비율이 절반을 넘는 수치인 55%에 육박합니다. 그중 40% 정도는 10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청소년 환자의 경우 평소 자세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은 학생들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삐딱한 자세로 책상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 메거나 등 하굣길에 고개를 숙이며 스마트폰을 보고 다리를 꼬거나 턱을 괴는 자세 역시 척추를 휘게 하는 주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성장이 다 끝난 성인의 뼈보다 유연하기 때문에 자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삐딱한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할수록 척추가 휘어질 우려가 높고 한번 척추가 휘어지면 어깨 및 골반 등도 함께 틀어지며 좌우 높낮이 균형이 맞지 않게 됩니다. 척추 측만증은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은 체형 변화가 오게 되면 성장에 방해를 받는 것은 물론 성인이 되어서까지 평생 척추가 휘어진 채로 살아갈 수도 있는 만큼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척추 측만증이 나쁜 자세에 기인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쁜 자세로 인하여 생기는 척추 측만증, 디스크 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바른 자세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선 아이들이 본인 방이나 거실에서 공부를 할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강조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공부하는 것 자체에 만족하고 자세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본인 방에서 책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십니다. 아이의 공부 자세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집중!
초등학교 국어 1학년 1학기 1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기초 한글, 기역, 니은, 디귿을 배울까요? 아니면 모음자인 아야, 여를 배울까요? 아닙니다. 1단원의 이름은 바른 자세로 읽고 쓰기입니다. 1차 시는 바르게 듣는 자세 익히기, 2차 시는 바르게 읽는 자세 익히기, 3, 4차 시는 소리내어 낱말 따라 읽기, 5, 6차 시 바르게 쓰는 자세 익히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1학년 1학기 2단원에서 드디어 한글을 배웁니다. 2단원은 재미있게 기역, 니은, 디귿, 3단원 다 함께 아야, 여, 4단원 글자를 만들어요를 순서대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국어시간 1단원에서 처음 배우는 내용이 바로 한글이 아니라 바르게 듣는 자세 익히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말씀드리면, 들을 때 바른 자세를 해봅시다 라고 하여 시선은 선생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야 합니다.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붙여야 합니다. 두 발은 모아서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그림과 함께 교과서에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앉아서 공부할 때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바르게 읽는 자세에 대해서 배우는데, 좋지 않은 자세로 턱을 괴고 책을 읽고 있거나 고개를 옆으로 삐뚤게 들고 있거나 몸을 앞으로 기울여 책을 가깝게 보는 자세가 좋지 않다고 역시 사진과 함께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1학년 1단원에서 한글부터 배우지 않고 바른 자세를 소개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 바른 자세가 기본이고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년을 떠나 바른 자세를 가정에서도 강조하며 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저는 항상 학교에서 수업 시작하기 전 바른 자세를 언급합니다. 엉덩이를 의자에 바짝 붙여 앉고 엎드려 있지 않게 합니다. 턱을 괴거나 다리를 떨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피곤하거나 졸리면 잠시 일어나서 교실 뒤편에서 교과서를 보도록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다들 바른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40분 수업 시간 중 10분만 지나면 아이들의 자세는 제각각입니다. 담임교사가 제대로 자세 지도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반에 25명 정도 되는 아이들의 자세를 바로잡고 한 명씩 지도하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세가 심하게 나쁜 몇 명에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즉, 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아이들의 공부 자세를 세세하게 지도하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만 보면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이번 여름방학 기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며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본인이 스스로 정한 시간 동안 바른 자세로 앉아서 책을 보며 공부하는지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모님께서도 아이와 함께 거실에서 책을 읽을 때 바른 자세로 모범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수업 자세가 안 좋은 아이들 정말 심각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제목처럼 정말 요즘 아이들은 수업 자세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아이가 집에서 책을 보거나 공부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지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떨거나 한쪽으로 엎드리며 턱을 괴고 앉는 등 다양하게 나쁜 자세를 취하는 아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청소년기에는 빠른 성장으로 인해 혹은 장시간의 공부로 인해 척추 측만증을 앓는 학생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오랜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나쁜 자세로 독서 및 공부한 경우, 유전적 특성 및 급속한 성장 등 다양할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그중 나쁜 자세는 가정에서 관심을 갖고 충분히 바로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에서 공부 집중력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른 자세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2학기 때에는 좀 더 발전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